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은 과제물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또 몇 분 지금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돌릴 때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매투 법인이라 해서 약간 좀 이 전체 좀 망라하는데 양면처럼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머리가 아프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업 법무 컨설팅이라는 토픽으로 조금 부들부들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자료 자체가, 제가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 이게 처음 스타트업 하는 회사의 이 담당자나 대표님들 아니면 이 기업 쪽에 이제 전체적인 강의를 하는 쪽지에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보다는 얘기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내용에서 회사라는 것에서 상업등기라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왜 기업 법무 컨설팅이라는 얘기를 하고 기업 법무의 이해라는 얘기에 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 회사법, 특히 주식회사라는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서 이 영역을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걸 다 볼 때 결국 이게 지금의 법체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시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쌓아 올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있으면서 시작이 됐게 됐던 거는 결국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회사 상업등기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 봤더니 결국은 거꾸로 이 제도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법제도가 거꾸로 정비가 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업법무 컨설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이제 주식회사 의사결정과 등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166페이지 사례 소개부터 먼저 드릴 거예요. 합병이라는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먼저 물어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데 합병 등기라는 사례를 갖고서 그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적에 추출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각 제도적인 특징을 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67페이지 보시면은 흡수합병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합병의 의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병이라는 것은 두 회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고 한 회사가 없어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이어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A 회사라는 것이 있고 B 회사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돼가지고 이쪽이 없어져요. 소멸하고 이쪽이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드리면은, 나한테 흡수합병을 먼저 얘기하려고 하나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걸 갖고서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슈들을 좀 뽑아보자 이겁니다. 이 애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여기, 여기가 삼성물산. 네, 여기가 제일모직이었죠. 상업등기를 하다 보면은 삼성 사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거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거의 케이스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소멸회사가 되고 제일모직이 존속회사가 돼요. 엥? 지금 삼성물산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제일모직이 이 기회에 개명을 하죠. 상호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을 바꿨죠. 그리고 원래 이거를 한 번 전에 더 한 번 했었죠. 뭡니까? 여기가 제일모직이었고 여기가 에버랜드였습니다. 그 유명한 에버랜드.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흡수되면서 이쪽에 에버랜드가 상호 변경을 합니다. 제일모직으로. 하면서 상장을 시켜버리죠. 원래 에버랜드는 비상장사였고 제일모직은 뭐였습니까? 상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가 이 제일모직을 흡수하면서 결국은 상장회사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상장 요건을 갖춰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일모직이 그러니까 결국 본체가 에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을 흡수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삼성물산을 이름 바꿨죠. 요 전에 얘기는 한번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실까요? 이 전에는 뭘 했습니까? 에버랜드 전에는? 전환사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3자 배정이라는 걸 했어요. 제3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을 했어요. 주주 배정을 하면서 염가로 했습니다. 염가로 발행을 하고 염가 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누가 포기했냐? 주주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쵸? 주주 실권을 하고 그러면은 실권 사채를 누가 받았냐? 예, 그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받았어요. 그리고서 행사를 해서 대주주가 됐죠. 등극 시나리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사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결코. 뭐냐,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간 거죠, 오히려. 거기 과정에서 이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 자체는 상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오히려 비자금 만들어서 딴짓을 해가지고 만든 것보다 이게 더 나은 얘기예요, 오히려. 어쨌든 요런 시나리오에서 처음에 이분이 나왔다가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40매덕인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랬다고 해요. 물론 나한테 40매덕을 누가 빌려줄 일은 없지만 나 같아도 40매덕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는 사람을 무조건 다 동원해서 보내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등각 시나리오인데 이제 요건 이제 우스갯소리고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병이라는 것을 갖고서 한번 절차를 상법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